학생 때는 약간 그게 그냥 사회의 전부잖아요. 근데 그냥 그 세상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그때를 얘기하면은 막 어느 학교나 그렇듯 그런 무서운 애들이 있었고 거친 애들이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퍽 이렇게 쳤어요. 장난으로 얘기하면서. 근데 이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때리거든요. 진짜 뻑 때리는데 아이고.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건가? 약간 나는 놀면서 이렇게 세게 안 때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지 하고선 맞고 그냥 하하하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게 너무 만연했고 그리고 뭐 볼을 친다거나 이렇게 머리 한 대씩 퍽 치고 가고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너무 밉고 이 사람이 있는 공간에 같이 있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아기가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기가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아무 예고조차 없이 와서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머리를 그냥 한 대 이렇게 빡 때리고선 지나간다거나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축구를 하는 것, 음악하는 거였거든요. 이제 조금 용기를 내서 운동장에서 그 불편한 친구들이 있지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 실력을 뽐내고 싶고 왜냐면 내심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. 저의 친한 친구였다가 그런 무서운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. 이제 저랑 얘기를 한 거죠. 잠깐 뭐 어떻게 지내? 뭐 축구 뭐 어떻게 하네?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엄청 덩치가 큰 친구가 와서 그 제 친구 보고 너 왜 이런 애랑 말을 하고 있어? 막 이러면서 그 친구를 데려가더라고요. 그 약간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, 돈을 뺏겨본 적도 있어요. 네. 이제 나 지금 얼마가 부족한데 혹시 얼마 있냐? 뭐 안 줬을 때 생길 일들이 자꾸 머릿속에 있는 거죠. 뭔가 이 친구와 뭔가 껄끄러운 한 단계가 형성돼 버린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 예상이 뭐 되셨어요? 나는 안 그래도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추가로 얘까지 생긴다고 약간 이런 게 있던 거예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좋게 끝나고 싶었어요. 너무 그냥 나 500원 마치 그냥 내가 친한 친구한테 빌려주는 것처럼 주고 싶었어요. 네, 왜냐면 그래야 제가 자존심이 안 상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냥.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, 따돌림, 학교 폭력은요. 아주 밀폐되어 있는 좁은 공간인 교실 안에서 한 20-30명이 매일 만나서 지내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아상의 형성에도 너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 사람이 살아갈 힘을 다 뺏어요. 그래서 학교 폭력은 범죄라고 해요. 그리고 괴롭힐 때는 대부분 우리 흔히 말하는 심리적 지배. 야, 넌 당연하지. 쓰레기 던지면 너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속으로는 내가 왜 쓰레기야 이러지만 매일 그걸 겪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내가 쓰레기인가 뭐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아요. 일명 가스라이팅이죠. 그런 식의 어떤 심리적 지배도 한단 말이에요. 괴롭히는 사람들은. 이 학교 폭력, 괴롭히는 왕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무조건.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예요. 나쁜 거예요. 근데 이제 피해자가 되면 생각을 해보잖아요. 얘네들이 왜 이럴까 나한테. 물론 거기서 말할 왜는 원래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러나 이제 자기 입장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잖아요. 왜 그랬던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게 제가 된 데는 제가 그 체구가 작기는 했는데 그 괴롭히는 친구들이 언제나 크진 않았거든요. 그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 괴롭히는 친구들은 진짜 한 20-3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체구가 작은 친구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막말하면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친구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에게조차 이제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
대처를 그만큼 소극적으로 한 적들도 많기 때문에 반항을 안 하고 자꾸 움츠러들고 자네. 약간 이게 오히려 더 그 사람의 행동을 크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는 만만하네 뭐 이렇게. 네네. 네. 얘는 내가 이 정도 자극을 해도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 만만해 보이는 거에 더 가깝지 않나 이유가. 그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는. 네. 그 심하게 괴롭혔던 친구한테 사과받고 싶은 마음 없어요? 저는 사실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. 네, 네,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겪었던 그 나쁜 일들을 사실 지금도 원망하고 싶지가 않아요. 지금도 원망하고 싶지가 않아요. 사실 저는 저를 괴롭혔던 그때 당시에 그 친구들,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와서 원망을 하는 거는 뭔가 소용이 없다고 느꼈고 별 의미가 없다고 느꼈고 그냥 뭐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쭉 들어보면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. 네. 어떤 게 걱정이 되냐면 네. 아직도 원슈는 네. 가해자의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가해자의 시선으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가해자의 시선에 맞춰서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있나 네.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. 뭐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그 친구들의 운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가해자의 서사라고 하죠. 가해자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뭐 이걸 자꾸 이해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요. 왜냐면 이게 단단해 보이지가 않아. 네. 왜냐면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네.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.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랬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겪은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서사를 자꾸 이해하는 것 같아서 네. 걱정스러워요, 나는. 못 견디는 것 같아요.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헤쳐나가잖아요. 약간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깨달은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뭐든 이겨낸다. 그리고 그건 항상 정답에 가깝고 그게 다시 나를 이끌어 줄 거다. 약간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안에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데 그냥 깊이 들어가지 마. 그냥 좋게 생각해. 약간 이런 식으로 하려는 성향이 생긴 것 같아요. 정말 단단한 긍정이 아닌 지나친 긍정은 네. 약간 왜곡이에요. 이게 내가 겪었던 일이 너무 힘들면 이거를 보는 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에이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라면 네. 그리 건강한 긍정이라고는 보지 않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긍정의 힘인 거지. 모든 것을 좋게만 바라보는 게 긍정의 힘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제대로 인식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이거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따른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.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이었고 하는 거를. 그래야지 이 안에서 좀 더 편안함과 단단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. 네네. 이상한 친구가 있어서 내가 그 친구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있다라는 식으로라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학교 다니기 아예 안 힘들다. 했어요. 응? 뭐 이런 얘기라도. 이게 진짜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부모님이랑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. 왜 안 했어요? 그랬어요.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냥 저를 봤을 때 얘가 막 맞고 힘없이 막 힘들게 보내고 이게 아니고 좀 안심시키고 싶었던 거죠. 그래서 뭔가 싸우는 일이 생겨서 그런 일로 엄마랑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근데 걔도 몇 대 맞았어. 똑같이 그냥 싸운 거야. 뭐 그냥 친구들끼리 흔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항상 말을 해왔었어요. 그런 일들이.
네. 그건 원슈타인 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두려워요. 네. 근데 본인의 두려움보다 네. 왜 부모님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더 중요했을까? 이거를 부모님이 개입하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될 텐데. 왜냐면은 일이 커진다. 네, 일이 커지고 심지어는 동급생들이나 뭐 누구한테도 엄마한테 일러서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올 거고 이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. 그 부모님의 개입으로 생기는 일을 생기면 이제 생각하면 더 복잡해지니까. 자녀나 가까운 가족이 네. 이런 양상을 보인다 할 때는 혹시 이렇게 집단 안에서 피해나 따돌림이나 괴롭힘이나 폭력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. 네. 일단 첫 번째는 막 어떤 애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어떤 애는 너무 그런 걸 하기 어려워해요. 가장 기본적인 말이나 이런 걸 너무 하기 어려워한다든가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꼬집거나 누가 툭툭 치는 일을 당해도 스스로 적절하게 방어를 하지 못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. 그리고 그 집단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을 받는 일이 있다 할 때는 이거 굉장히 민감하게 감지하셔야 돼요. 네, 그리고 책이나 돈이나 물건 같은 거를 뺏기거나 네. 아니면 이제 가져가서 망가뜨려서 주는 거죠. 이런 것도 학교 폭력이 좀 있나라는 거를 굉장히 민감한 눈으로 네. 이렇게 잘 보고 계셔야 돼요. 맞아요. 네네. 생각해보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. 들어봅시다. 어릴 때부터 받았던 오해 들어봅시다. 네. 너무 행복한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때 근데 간혹 저한테 이렇게 계속 딴지 거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랬는데 제가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오고 이사 간 집으로. 그 친구. 그 친구가. 나도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대요.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 괴롭혀서 미안하고 이제 여기 친구도 없으니까 우리 잘 지내자고. 다행이네. 그러면서 병란아 너가 지금까지 계속 반장부 반장 했으니까 이번에도 반장 선거 나가 내가 밀어줄게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 얘는 딴 사람을 밀고 있었던 거예요. 왜요? 갑자기? 너 한번 엿먹어봐라 이러고 딴 사람을 밀었는데 제가 반장이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괴롭힘이 일명 왕따의 시간이 시작이 된 건데 그때 이제 제가 방송반이었어요. 근데 방송반에서 방송을 하고 돌아오면 제 책상이 다 널브러져 있고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 갑자기 애들이 저를 막 애워싸고 막 비난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그냥 갑자기 느닷없는 이 비난이 나한테는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. 제가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되게 활발했고 막 발표도 되게 열심히 했던 애인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를 향해 있는 모든 시선이 다 너무 힘든 거예요. 가해자가 100% 잘못한 거예요. 그걸 딱 알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 기본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경란 씨는 그거보다는 내가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네. 언젠가 알아줄 거야. 아니 뭐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좀 관념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. 이게 좀 현실적으로 딱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하지는 못해서. 그렇죠. 근데 그런 일을 딱 당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. 도대체 왜 나한테? 네. 그리고 나면 사람들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. 경란 씨는 어떻게 하세요? 일적으로는 불합리하다라고 여기면 이야기를 해요. 근데 감성적으로 예를 들어 사적인 어떤 미묘하게 이게 뭔가 기승전결이 안 나는 어떤 부분이다 그러면 화살을 저한테 돌리는 것 같아요. 제 자신에게. 그러니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? 내가 뭘 좀 미흡했을까?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?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. 되게 뭔가 불편해질 때 이 네. 마음의 불편함을 좀 완화하거나 마음의 불편함을 소거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들이 있어요. 이걸 방어기제라고 하는데요.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방어기제를 써요. 네.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쳐다볼 때 나 오늘 화장 잘 됐나 보네. 나 왜 이렇게 나가면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? 오늘 되게 예쁜가 봐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. 나래. 완전 그래. 완전 완전 그렇구나. 근데 경란 씨 같은 경우는 이 화살을 다 자기 안에서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가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답이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마음의 불편함을 생각으로 그냥 이유를
앞뒤를 엮어서 경란 씨 나름대로 본인이 그냥 아 그런 거구나 이러지 않으면 이 불편함이 소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.